catch me if I fall. 안녕하세요. 맨홀 찾아 떠나는 맨마 인사드립니다. 오늘 가볼 곳은 도쿄 중남부에 위치한 마치다시인데요. 이곳에는 특별한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혹시 태초 마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포켓몬스터 시리즈 첫 작품의 주인공이 시작하는 곳 태초 마을. 마치다시가 바로 태초 마을의 모티브라고 합니다. 그리고 포켓몬스터의 아버지인 제작자 타지리 사토시의 고향이기도 해요. 그래서인지 이곳에는 1세대 스타팅 포켓몬의 맨홀이 있는데요. 맨홀부터 지역 소개까지 마치다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저는 신주쿠역에서 출발을 했고 오다큐 선을 타고 40분 정도 달려서 마치다역에 도착을 했어요. 꽤나 한산한 분위기의 이곳은 인구 약 43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인데요. 재개발을 하면서 이제 신도시처럼 인구 유입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마치다역을 나와서 세리가야 공원을 찾아갈 거예요. 공원은 저처럼 길을 잃지 않는다면 역에서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예요. 포켓몬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상록숲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태초마을에서 여행을 떠나면 가장 처음으로 만날 수 있는 숲이죠. 세리가야 공원은 마치 포켓몬스터의 상록숲을 연상시키는 분위기였습니다. 여기가 다른 입구로 들어오면 괜찮은데 저는 조금 이상한 입구로 들어와 버려서 순간 조금 무서웠어요. 그래도 조금만 걸어가면 뭐 이렇게 잘 다듬어진 길도 나오고 잠시 쉴 수 있는 벤치도 마련이 돼 있었습니다. 걸어가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길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하수구 그 맨홀 뚜껑 있잖아요. 일본에는 이 맨홀의 디자인이 약 12,000종류 이상이 있을 정도로 진짜 굉장히 다양하고 재밌는 맨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홀러라고 이제 쉽게 말하면 맨홀 애호가 맨홀을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진짜 별의별 사람 다 있죠. 근데 이렇게 다양한 맨홀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포케우타라고 불리는 포켓몬 맨홀이에요. 그리고 마치다의 세리가야 공원에는 무려 6개의 포켓몬 맨홀이 숨겨져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 공원에서 가장 먼저 발견한 포켓몬은 바로 포켓몬 도감 1번 풀속성 1세대 스타팅 포켓몬 이상희씨의 맨홀입니다. 감동. 맨홀뿐만 아니라 공원이 주변도 너무 이뻐서 포켓몬도 찾고 또 자연 속에서 잠깐 힐링도 하면서 잠깐 쉬었다가도 좋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경치를 즐기면서 조금만 걸어가면 근처에 또 다른 포켓몬 맨홀이 있는데요. 붉은색을 띠고 있는 맨홀의 주인공은 이상희 씨와 함께 1세대 스타팅 포켓몬인 불속성 파일입니다. 바로 옆에 계단이 있어서 한번 가봤는데 여긴 뭐 딱히 네. 제가 왔던 날은 지금 평일이라서 굉장히 조용하잖아요. 근데 뭐 주말이나 이제 벚꽃 시즌 이럴 때는 여기서 음식도 팔고 다양한 이벤트도 한다고 합니다. 여기가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이 물 흐르는 소리 들리세요? 약간 이렇게 시각, 청각, 후각으로 진짜 막 자연자연한 기분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힘들게 일하고 사우나를 딱 하던가 아니면 뭐 시원한 맥주를 한 잔 마시던가 이러면 피로가 싹 풀리잖아요. 도쿄에서 여기저기 바쁘게 돌아다니고 마지막에 세리가야 공원에서 막 이렇게 힐링하고 돌아가면 진짜 기분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공원의 길을 따라서 쭉 걸어가다 보면은 이렇게 짧은 터널 같은 게 나오는데요. 이곳을 지나면 또 하나의 맨홀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포켓몬은 제작자 타지리 사토시가 가장 좋아하는 포켓몬 발챙이와 수륙챙이 중 하나인 물속성 올챙이 포켓몬 발챙이입니다. 자, 다음으로 조형물을 지나서 왼쪽으로 가면 넓은 운동장이 나오는데요. 이 길을 따라서 쭉 걸어가면 이제 또 다음 맨홀이 나옵니다. 포켓몬 맨홀을 찍으러 다니다 보면은 맨홀러들도 종종 만나게 돼요. 근데 뭐 보통 사진 몇 장 찍고 바로 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굳이 뭐 대화를 하거나 이럴 기회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좀 전에 발챙이 맨홀을 찍고 있는데
일본인 아주머니가 오시더니 공원에서 맨홀 몇 개 찾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쪽에 가면 무슨 맨홀이 있고 저기엔 또 뭐가 있고 이러면서 막 정보를 알려주시고 진짜 쿨하게 가시는데 뭔가 막 동질감도 느껴지고 오타쿠의 세계는 참 마음 따뜻하구나, 아직 세상은 따뜻하구나, 뭐 그런 느낌을 받고 뭔 소리야. 네, 저 앞에 이제 길을 따라 걸어가면은 다음 맨홀이 보이시나요? 이 나무가 굉장히 많은 공원답게 맨홀에도 나무와 벌레 포켓몬이 그려져 있었어요. 캐터피, 꿀충이, 그리고 뚜벅초가 그려져 있는 맨홀인데요. 이 맨홀이 주변 경치랑 되게 잘 어울려가지고 약간 진짜로 뒤에서 막 이 포켓몬들이 튀어나올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튀어나오면 진짜 무섭겠죠? 얘네는? 벌레니까. 자, 이제 공원에 남은 맨홀은 2개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길을 따라서 공원 한 바퀴를 쭉 돌면은 그냥 맨홀을 다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와, 이거 뭐야? 조형물이 막 물을 쏟으면서 시소처럼 움직이네요. 우와, 멋있네. 찾아보니까 이이다 요시쿤이라는 예술가가 1989년에 제작한 조각분수 시소라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시소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름에 진짜로 시소가 들어가 있네요. 여기 막 현실 포켓몬도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조형물에 정신이 팔려서 맨홀을 못 보고 지나쳤어요. 왔던 길을 다시 보면은 이렇게 5번째 맨홀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구구와 꼬렛인데요. 아까 캐터피랑 뿔충이도 그렇고 게임 속에서 태초마을부터 상록수까지 가는 길에 만날 수 있는 포켓몬들이 전부 맨홀에 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형물 반대쪽으로 가면 이제 마지막 맨홀이 있는데요. 맨홀의 주인공이 누군지 이미 눈치채셨나요? 맞아요. 파란색 맨홀의 주인공은 바로 마지막 1세대 스타팅 포켓몬 물속성 꼬북입니다. 자, 이렇게 앙증맞게 윙크를 하고 있는 꼬북이 맨홀을 끝으로 세리가야 공원에 있는 6개의 맨홀을 전부 찾았습니다. 저는 촬영도 하고 이제 뭐 천천히 둘러보면서 걷느라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걸렸었는데 진짜 빠르게 난 다 필요 없고 맨홀만 찾겠다, 그러면 진짜 5분에서 10분 정도면 다 찾을 수가 있는 거리였어요. 맨홀을 다 보고 앞으로 쭉 가면은 이렇게 예쁜 수로도 나오는데요. 수로를 따라서 걷다 보면 마치다 시립 국제 판화 미술관도 만날 수 있습니다. 입장료는 무료지만 전시에 따라서 유료인 경우도 있다고 해요. 제가 갔던 날은 아쉽게도 월요일이라 휴관일이었습니다. 혹시 미술관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개관일이나 시간, 그리고 전시 내용, 요금 이런 부분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공원에 있는 야생의 포켓몬들과는 인사를 하고 마치다역 근처를 한번 둘러볼게요. 그래도 일본에서 다양한 공원을 가봤었는데 여기는 뭔가 한적한 숲, 자연부터 멋진 조형물까지 둘러볼 수 있어서 약간 게임 속 세계부터 현실 세계까지 연결된 느낌?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원을 빠져나와서 걷다 보니까 소의 혀적, 규탕이랑 구운 고기, 야키니쿠를 판매하는 자판기를 발견했어요. 진짜 자판기의 나라답게 막 별의별 자판기가 다 있네요. 오, 신기하다. 마치다역 근처 상점 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더 다양한 가게들이 보이네요. 제가 좋아하는 게임 센터도 보이고요. 이따 와봐야 되겠다. 사실 라멘을 먹으려고 했는데 우연히 본 중화요리 가게의 마파두부 사진을 보니까 또 갑자기 마파두부가 막 땡기더라고요. 중화 1번. 이 옛날 그 요리왕 비룡이라는 만화의 일본 제목이랑 같네요. TMI인가?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가격 꽤 넓네. 저는 마파두부 세트랑 생맥주를 시켰어요. 이 마파두부가 제가 매운 거를 이렇게 잘 먹지는 못하는데
엄청 맵지도 않고 담백하게 되게 맛있었습니다. 아직 술 마시기에는 조금 이른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하루 종일 걷고 땀 흘리고 마시는 맥주는 진짜 와. 야, 이 집 마파두 잘하네. 자, 이제 배도 채웠으니까 잠시 게임 센터에 들려서 귀여운 초파도 하나 뽑아주고 이제 신주쿠역으로 돌아가기 위해 마치다역으로 향했습니다.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마치다시. 도쿄 중심부랑 약간 거리가 있다는 것만 빼면 마치다시는 굉장히 살기 좋은 동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쿄 중심부에 워낙 볼거리가 많기 때문에 아마 여기까지 여행을 오시는 분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나는 좀 사람이 많은 곳보다 좀 더 현지인들이 사는 곳에서 여유를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한 번쯤 와보셔도 좋을 것 같은 동네입니다. 여행 난이도는 별 1개 반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